안녕하십니까? 이슈 이수다 시간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지는 미국 경제의 황금 대목, 여러분은 잘 지내셨습니까? 민주당과 주류 언론 예상대로라면 코로나 사태로 미국은 완전히 경제가 무너져 내렸어야 하는데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쇼핑몰 등 현장 매출도 10% 미만 줄어들면서 선방했습니다. 주가는 계속 고공행진 중인데 미국 경제가 무너져 떠나버렸다는 민심, 정말 제대로 파악한 것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코미디칸 TV는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소장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서 이번 소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선명히 알게 될 겁니다. 파월 변호사는 무려 104쪽에 달하는 소장을 통해 일관되게 선거 부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에는 투표용지 바꿔치기 등 고전적인 투표 조작 방법뿐만 아니라 교활하고 지독한 방법으로 국내와 해외 사기꾼이 동일한 목적을 지닌 채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조직적인 사기를 저질렀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트럼프를 찍은 수만 표가 바이든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소송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브래드 라펜스페러거 국무부 장관, 그리고 선관위 고위관료 등을 대상으로 제기됐는데 이들이 서둘러서 도미니언 투표기계를 구입한 정황을 의심했습니다. 한 증인은 도미니언의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 독재자 유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재선을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투표 바꿔치기를 해도 적발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베스는 유권자가 투표기에 지문을 대면 자동적으로 신원을 식별하고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기록하도록 투표기를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 투표기는 또한 기본적으로 투표 부정 행위에 대한 간단한 조사조차 불가능하게 설계됐으며 유권자의 투표 시간 등 각종 로그 기록조차 보관하지 못하도록 삭제 기능도 지니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표기는 온라인으로 연결돼 로그 기록이 전송되고 바꿔치기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승인받지 않는 외부 침입자나 조종자가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꾸거나 트럼프 표를 삭제하고 바이든 표 집어넣고 가공해 유권자 로그 기록을 집어넣도록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IT 보안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로그 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는다면 각종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지아주 선관위는 최소한 96,600명의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를 만든 스마트매틱의 안토니오 뮤지카 CEO도 베네수엘라에서 이 같은 조작이 자행됐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윌리엄 브리그 전 코넬 대학 교수는 트럼프를 찍어서 우편 투표에 참여한 4만 표 정도가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95%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표를 통해 드러난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1만 3천 표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기관에서 IT 전문가 나비드 케사바레즈디아는 심지어 미국 정보당국의 도미니언을 포함한 해외 투표기계를 해킹할 수 있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제35 샘 미사일 부대 전자장비 정보 통제관으로 일했던 미군 정보 분석관의 놀랄만한 증언도 나옵니다. 그는 도미니언 소프트웨어를 뜯어보면 이란과 중국이 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적성 국가가 도미니언 투표기계에 접속해 대선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4년 내내 중국과 각을 세우며 대립했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이란 핵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두 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짓을 벌일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비게일 프라이 변호사는 이란과 중국 정보요원들이 조지아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경합주의 도미니언 시스템에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부통령 재직 시절 이란과 밀착됐으며 이란이 바이든을 도울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고용한 로비스트가 오바마 행정부 당시 34회나 백악관을 방문해 고위급과 회동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미국 40여 개 정보기관을 통할하는 존 래트클리프 국가정보국장과 크리스토퍼 워레이 FBI 국장이 대선 직전에 이란과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경고한 대목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래트클리프 국장은 이란과 러시아가 각각 미국의 유권자 등록 정보를 해킹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역이용해 허위 유권자 정보를 만들고 부정투표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 유권자를 협박하고 트럼프를 음해하는가 하면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이메일을 대량 발송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래트클리프 국장은 이들 국가가 트럼프의 재선 실패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도미니언을 둘러싼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심각한 선거법 위반 사유로 지난 대선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고전적인 방법에 의한 선거 조작설도 제기됐습니다. 한 목격자는 선거 당일 무효표로 간주된 기표용지, 그리고 자유당 후보표로 집계된 투표용지가 바이든 표로 둔갑되는 장면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전투표가 거부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자 서명을 중복해서 검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우편투표 기표용지의 서명 대조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재검표 작업을 수개표로 가도록 했으나 기계를 이용했다는 진술, 개표 참관을 거부당했다는 진술 등 부정선거 정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국의 자유당 시절 자행했던 부정선거 의혹도 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11월 3일 풀턴 카운티 개표소로 사용된 스테이트팜 아레나 체육관에서 밤 10시경 누수 현상이 발생해 시설이 폐쇄되고 모든 개표 요원을 귀가시켰는데 대여섯 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개표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컴퓨터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 누수 사건은 허위였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투표용지는 100장 혹은 500장 단위로 묶는데 바이든 표가 100% 포함된 여러 표 다발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한 직원은 바이든 기표용지가 전혀 구겨지지 않은 새 종이로 만들어졌으며 일반적인 기표용지와는 전혀 달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파월 변호사가 미시간주에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개표 요원에게 부정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으며 개표 참관인 러셀 램스랜드 씨는 도미니언 투표기가 20만 표를 조작해 바이든 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개 지역 정부는 실제 유권자보다 29만 명이 더 투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투표 바꿔치기와 이중투표, 심지어 삼중투표 정황도 나왔습니다. 우편투표와 사전투표, 본투표를 모두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투개표 사무행정을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이유로도 USB 메모리 카드가 사용돼 컴퓨터 시스템에 백도어를 열어둬 투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도미니언의 서버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해 있는데 파월 변호사는 미군이 군사작전을 통해 이 서버를 압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이 고모트 연방하원의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도미니언과 관련된 일부 서버는 CIA 혹은 CIA의 위장회사 소유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기관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미국 정보기관은 트럼프의 해외 불간섭 정책 등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미국 정치사의 최대 의혹 사건인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당시 CIA의 배후 조종 혐의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CIA의 정보 수집과 공작 범위가 해외로 국한돼 있으나 해외 공작의 걸림돌이 되는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한 정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FBI와 연방법무부가 트럼프의 뜻과는 반대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자주 벌여왔는데 이들 법 집행 기관들 또한 결코 트럼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FBI와 연방법무부가 바이든의 부정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민주당원들도 바이든의 승리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믿을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선거 부정을 방치한다면 미국은 영원히 공화당 대통령과 연방의원을 배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공식 법률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소송과는 별도로 각 주의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비상법률을 제정해 부정선거 결과에 의한 선거인단 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주의회가 전권을 행사해 자체적인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고 로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 상하원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펜실베니아에서는 공화당 의원 절반 이상이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정하고 20여 명의 선거인단 모두 공화당 소속으로 뽑아 워싱턴 DC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주 전만 하더라도 펜실베니아 주의회 공화당 지도부가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었는데 그동안 드러난 부정선거 정황으로 사실상 분위기가 반전된 것입니다. 줄리아니는 우리가 증거는 많지만 시간이 부족하며 무수한 검열에 직면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이 같은 부정선거 증거를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도 제대로 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부정선거 소식에만 접근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주의회가 움직일 경우 개표 전국은 전혀 새로운 양상을 띨 수 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정점을 맞고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승복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도 그 결과에는 수긍하고 플랜 B를 넘어 플랜 C를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이스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